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개사 두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 종주는 무오년 7월에 붕당 죄를 잊고 불영에 귀양 갔었는데 도중에서 역말벽에 고시를 적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고충을 스스로 하여 중인과 어우러지지도 않도다 한 귀절이었다. 관찰사 이승건이 적발하여 견문하고 잡아들여서 형벌하였을 뿐이라 죄명은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기청을 상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개사 세번째 기사 일기청이 아뢰기를 이 종준의 이런 일기를 상고하니 김종직의 문도로서 귀양가다 역말벽에 고시를 썼고 김인현 전교에 이종준의 일을 속히 결판하라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적몰한 가제를 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종준은 재능은 많았으나 덕이 적었다. 의성의 수령이 되었을 때 백성의 재물을 긁어 관우를 영조하였는데 제조를 모두 직접 지휘하니 권오북이 우연히 이르렀다가 희롱하여 쓰기를 우습구나. 용제가 게으르지 못함이여 동헌을 겨우 마치자 또 서상을 짓도다 하였다. 용제는 종준의 호인데 종준이 보고 성을 내어 썼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개사 네번째 기사 어연의 검정을 훔친 김효동의 삼복을 아뢰고 정원이 이어 아뢰기를 형률로 다스린다면 효동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그 연은 경복군 남쪽 행랑에 옮겨 놓았던 것을 훔친 것이니 내탕에 둔 물건을 훔친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래의 성종조의 덕응방 등자를 훔친 자와 패조의 연의 용두를 훔친 자가 모두 사형을 면한 일이 있습니다. 대개 생살의 권한은 비록 상의로 재결될 것이오나 신등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들어와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부당상의 뜻도 또한 신등의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한 바가 합당하다. 내 뜻에도 또한 삼공에게 물어서 처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사가 명백하고 율문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리 의심할 것 없으므로 그대로 윤호한 것이다. 다만 인명이 지극히 중하니 살리방도가 있다면 살리는 이만 가지 못하다. 삼공에게 의논하고 아울러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라도 마땅히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율문에 내부의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은 참한다는 것은 재물을 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러 내부에 들어간 정상이 크게 미워할 만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작물의 다수를 논하지 않고 아울러 사형에 처하는 것이니 대개 내부를 중히 여겨서입니다. 그러나 김효동이 훔친 연의 도금정은 건정문 밖 남쪽 행랑에 옮겨져 있던 것이니 내부에 있는 것을 훔친 것과 죄가를 같이 하여 단죄하는 것은 과연 온당하지 못합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박원종은 의논드리기를 김효동은 부득이하여 형률대로 처치하는 것입니다. 근래 내탕의 물건을 훔치고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으니 더욱 마땅히 전형을 민중에게 보여야 합니다 하였으며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김효동이 훔친 물건은 건정문 밖 남쪽 행랑에 있었으니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유순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4일 갑오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지극하신 덕으로서 대업을 중흥하시니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치고를 강마하시며 정도를 승상하고 사수를 억제하시고 민언을 구율하고 이문을 막으시며 조경을 막고 명기를 아끼시며 친민하는 직임을 중히 여기고 탐의 검법을 엄격히 하시어 무릇 왕정에 맞고 배단을 벌이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천명의 권고가 더욱 융성하고 인심의 기향이 더욱 간절하여
모두 비상한 일로 불세의 공을 선하에게 기망하고 있으니 오로지 수문하는 어진 임금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는 정의 전하께서 분연히 쉬이하시어 적폐를 일소하고 융성한 다스림을 일으킬 때입니다. 전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얻어 신민의 희망에 부응하고 일대 이목을 권장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여 민폐를 제거하고 기신제를 파하여 사전을 바로하며 작상을 중의하여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권장하고 탐욕스럽고 용률한 사람을 내쳐서 풍습을 가다듬는 것, 이는 모두 방금의 근무이며 정치의 가장 긴절한 바입니다. 신등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들로서 성상께서 정치를 일으키시는 때를 당하여 간제가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정치를 방해하고 덕을 더럽히는 일을 보고서도 묵묵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는 전하에게 성명을 기대하지 않고 신등도 또한 우리 임금은 능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적신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이르기를 거두었다 헛었다 하여 이식을 하여 화리를 누리는 것은 시정의 일이라고 합니다. 왕자는 부를 백성에게 저장하는 것이니 백성에게 후하게 하면 국용은 저절로 흡족하여지는 것입니다. 어찌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시정의 일을 행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계교하겠습니까? 옛날 녹대의 재물과 거교의 곡식을 상나라 수왕은 모아서 나라를 잃었고 주나라 무왕은 이를 헛어서 백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전하여 부고해 드린 것은 환영이 망한 까닭이요 경림과 대영은 덕종이 어지러운 까닭이었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 하였으니 어찌 밝은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러 전에는 상공이 있고 9년에는 공부가 있으니 취하기를 정도 있게 하고 쓰기를 절도 있게 하면 저절로 공급되지 못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어 원망을 모으고 내고를 풍부히 하려고 힘쓰니 이것을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내수사를 둔 것은 그 참에는 특별히 잠깐 두어 한때 국내의 용도를 편리하게 한 것뿐인데 마침내는 곡식을 늘려 백성을 병들게 하여 유폐가 무궁한데 이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폐조에 있어서 내수사의 화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탐관하고 무례한 무리여서 거두고 헛을 쓰면은 교묘히 명부를 만들어 권세를 인연하여 각박하게 하며 공의를 거짓 빙자하여 제 몸의 사사로움을 도모하며 과책이 은금하고 기한이 촉박하며 관찰사와 주현이 다시 서로 최촉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힘썼으니 어느 겨를에 백성을 돌보았겠습니까? 매질에 부르짖고 원망하여 비방하는 소리가 때로 일어나니 민생이 조취하여 유망이 서로 잇따랐습니다. 전하께서는 친히 그 패단을 보시고도 도리어 그 전철을 밟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자 조정의 옛 제도를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핑계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어찌 인정을 행하고자 하시면서 차마 백성을 병들게 하는 권한을 남겨두며 왕도를 행하고자 하시면서 오히려 사리의 문을 여십니까?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결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선왕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은 후사된 자손이 진실로 마땅히 그르치지 않고 잊지 말아 영세토록 잃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한가 조정의 인순한 폐막을 지켜서 거듭 조정이 부탁한 생명을 괴롭힌다면 이를 잘 개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상련을 위하여 차마 갑자기 개혁하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신동은 더욱 의혹됩니다. 백성의 고열을 뽑고 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모아 자전을 받드는 것을 또한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동은 또 듣건대 선왕이 예를 지으며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선을 추모하는 것이 모두 떳떳한 법도가 있으니 밖으로는 예악이 있고 안으로는 성경이 있어 한 이치로 관통하여 밝게 이름이 조금도 어김없다 합니다. 진실로 예문에 실려있지 않는 바는 곧 귀신이 허명하지 않는 것이라 이 때문에 예 아닌 제사를 엄사하니 엄사에 복이 없으면 경세에 밝은 훈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신제의 설치는 극히 요탄한 것이라
우리 도에 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욕하고 부처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을 오욕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거늘 하물며 석시의 허탄은 상상께서 훤히 아시면서도 오히려 도 믿음이 돈독하지 못하여 쾌하게 개혁하지 못하시니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결망됨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 조정을 위하여 정성을 올리고자 하실진대 전하께서는 나를 택하여 조촐하게 제사하여 사낭의 바른 예로서 하시면 양양이 계신 듯하며 좌우에 척강하여 묘실과 능심이 어디선들 허명하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치고의 무리를 조차 비례의 향사로 유혹되게 한 뒤에야 선왕받드는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신등은 또 듣건대 작상은 임금의 대극이라 하니 반드시 이를 어진 사람에게 주고 유능한 사람에게 맡긴 뒤에야 모든 일이 성실하게 다스려지고 여러 가지 공적이 모두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 덕이 직위에 맞지 않거나 재주가 직분에 맞지 않으면 요행의 문이 열리고 명기가 효란하여질 것이니 어찌 신중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유문은 비록 공이 있다고 하나 몇 해 안 되는 사이에 승품에 올라 조금도 세상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물망도 또한 가벼우니 어찌 마땅히 낭묘의 사표가 되어 그늘이는 지위에 처하고 또 공경하여 밝히며 크게 감화시키는 소임에 참여시켜 일세의 기평을 듣겠습니까? 성률은 아직 전내 나는 하나의 우직하고 미련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비의 훈음으로 여품에 뛰어 오르니 이미 그 분수를 지났습니다. 어찌 다시 그 관직을 올려 명기를 모독하겠습니까? 박영창도 또한 비박한 자질로 백성에게 어른되는 직책에 외람되이 제수되었습니다. 파주는 유망이 겨우 회복되었으니 진실로 번거로움을 끊고 어려움을 다스려 자상하게 번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습니다. 어찌 이 사람에게 위임한 이 고을의 민서를 저버리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예의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별이라 합니다. 나라의 네 가지 별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곧 멸망된다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풍속이 퇴폐하고 염치가 상실되어 다투어 진취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고 각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재주를 삼으며 뇌물이 권문에 횡행하고 과렴을 날마다 궁한 백성에게 독촉하여 이를 보면 의를 잊어 완악하게 염치가 없으며 탐독하는 풍조가 날로 더욱 심하여지니 변이하여 협정하는 깃털이 장차 오늘날에 있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탐령을 내쳐 물리치고 명절을 숭상하셨으되 조정에는 상벌이 오히려 바르지 못하고 호령이 오히려 미덥지 못하여 간장, 탐탁과 첨류, 오행이 오히려 녹먹는 쥐에까지 참멸되었으니 이러고도 개혁되지 못하면 어찌 나라를 영위하겠습니까? 운상군 개는 탐욕스럽고 인색하며 외람되고 비루한데 직위가 종실의 장이 되어 살을 따라 법을 굽히며 몇 관사의 제조가 되어 작물을 받고 염치를 잊었는데 어찌 그대로 재직하여 비일을 자행하게 합니까? 최인수는 부과하여 행적이 없고 하는 바가 광패합니다. 나주 판관이 되어서는 가혹하게 가두고 외람되게 써서 한 고을이 조폐하여져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니 이는 백성의 도적입니다. 어찌 사판에 용납하여 맑은 조정을 더럽히겠습니까? 정자지는 공경을 아첨하여 섬겨서 진용되기를 외람이 구하였고 일찍이 해주에 재임하여서는 백성을 침학하여 폐단을 지었으므로 해주 사람들이 시를 지어 풍자하여 퍼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탄핵하여 바직한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마땅히 갑자기 서용하여 하겠습니까? 김정가는 용렬하고 어리석고 어둡습니다. 일찍이 공주 목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탄포한 때문에 파면되었는데 두 해도 지나지 않아서 사표의 소임에 제수되고 또 녹직에 제수되니 성전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탄포를 징계하고 호남한 자를 내치는 도리에 크게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신등이 이 두어 가지 일을 가지고 복합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어도 일체를 굳게 거절하시어 지금까지 아직 윤호를 입지 못하니 신등은 다만 정성이 격절하지 못하여 회천하지 못함이라.
마음이 섭섭하고 감개합니다. 전하께서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자지로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당하여 훌륭한 정치를 행하여 중흥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건강을 발휘하시고 쾌히 결단하시어 주저함이 없으시며 쌓인 폐단이 한결같이 개혁되어 백성의 병통이 길이 제거되며 명기가 외람되지 않고 염치의 도리가 서서 전열이 빛을 더하고 후사에게 법을 들이올 것이니 어찌 종사의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다 말하였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못한다 하였다. 다 윤허해야 되겠구만.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5일 언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내수사의 장리 기신제 및 관작이 외람된 일을 가지고 복합한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 윤호를 입지 못하니 결망됨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패조의 어지러움이 내수사에서 말미암은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전철을 밟아 사화를 늘리기에 힘써 이식을 곱절하고 거둠을 증가하여 사고를 살찌우며 천성의 높음을 욕되게 하여 필부의 이를 다투는 것은 다만 성덕을 손상하고 치화에 크게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오오한 적자들이 겨우 수화의 속을 벗어나 성정을 우러러 바라기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는데 전하께서는 수질의 괴로움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오히려 빨리 개혁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이 되어 진실로 1호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생각을 갖는다면 어찌 이를 차마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어버이를 예로 높이고 조선을 정성으로 받들고자 하시면서 도리어 요탄한 말에 고혹되어 조정의 영혼으로 하여금 호기에게 굴욕되고 치곤에게 모욕을 당하게까지 하시니 어찌 왕위를 받고 통솔을 이어 종묘의 주인이 되어 선왕의 큰 효도를 따르지 않고 불경 무위한 일을 참아 하십니까? 전하께서 난정의 뒤를 이어 명기를 중히 여기고 선악을 잘 분별하시어 조정이 숙청되고 백직이 수거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윤모와 같이 나이 젊어서 급히 올라 민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외람되게 낭묘에 참여하고 운상군 이계와 같이 사정을 부려 법을 굽혀서 오직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이 외람되게 종실의 장이 되며 전내나고 어리석은 성률이라든가 부망하게 실제가 없는 바경창은 혹 세력을 빙자하여 모진하고 혹 외람되게 운과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하여 어진이의 대화하는 그릇을 더럽히고 부승하였다는 책망을 듣게 하였습니다. 최인수 같은 자의에 이르러서는 광패하고 탐잔하여 다시는 조정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한관사의 장을 점거하겠으며 정자지는 번요스럽고 걸활하여 가는 곳마다 패단을 씌우며 김정가는 완혼 용비하여 더러운 이름이 유포되어서 함께 탄핵받고 적출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서영동이니 한각 경전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징계하고 풍속을 가다듬는 의리에 어떠합니까? 이는 모두 임금의 덕의 덕실로 국가의 치란에 관계되니 신등이 국교 다투기를 맞이 않아 반드시 회천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쾌히 결단하여 망설이지 마시고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5일 언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수인 김효동은 영의정 우의정의 의논을 조차 사형을 감하고 함경도 극변으로 온 지방을 들여보내어 길이 관노에 소속시키되 결장 100과 경면도 그 법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김준손으로 연성군을 삼고 김전으로 형조판서 겸 홍문관 제학 안처성으로 부은교 한효원으로 교리 홍언필로 부교리 유옥으로 수천을 삼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승전왕 홍문관 병조 도총부에 선언하니 중궁 탄일인 때문이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 차자를 올리기를 천하의 어리는 무궁하여 앞의 성인이 발명하지 못한 바를 뒤의 성인이 발명하기도 하며 제왕의 착감은 하나가 아니어서 조종이 미처 못한 바를 후사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 패단을 혁파함에 있어 조종의 혁파하지 못한 바를 혐의하여 선함에 있어 조종의 하지 않은 바에 양보함이 있겠습니까?
기신제와 장리 등의 이런 시비의 분변을 전하께서 이미 훤히 살피고 계시면서 오히려 조정이 혁파하지 않은 바이다. 이제 고쳐서는 안 된다 하시니 신등은 적이 의혹됩니다. 설사 조정이 비리임을 살피지 못하여 혁파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전하께서는 그 의리의 구분을 밝게 보시고 혁파하는 것이니 이는 앞의 성인이 발명하지 못한 바를 발명하심이라 무슨 사양할 것이 있겠습니까? 도승하는 법이 국전에 실려있지 않은 것이 아니나 성묘께서 조정해서 세운 법에 혐의하지 않고 특별히 고쳐서 의심하지 않은 것은 그 시비의 소재를 밝게 아심이며 의논하는 사람도 조정해서 한 바를 고치셨다 해서 성묘를 작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 덕을 칭미합니다.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이미 그 비리임을 살피시면서 어찌 홀로 성묘께서 혁파하지 않으신 것만을 혐의하십니까? 또 비록 세상을 경련하는 큰 법이라도 때가 다르고 일이 달라져 형세가 막힘이 있으면 때에 따라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비례 비의가 심하기가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야 말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열성을 힘입어 예악을 일으키고 이교를 억제하며 염치를 승상하고 식화를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대부는 부모를 위하여 불사를 짓는 사람이 없고 또 조금이나마 예법을 아는 집이라면 또한 장리의 일을 부끄러워하거늘 하물며 당당한 일국의 임금으로서 사대부들이 조촐하게 생각지 않은 바를 하시면서 전하께서는 홀로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혁파하지 않으시면 어느 이는 전하께서 밖으로는 정도를 승성한다는 이름이 있으나 안으로는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하는 실상이 있는 것이며 밖으로는 백성의 슬픔을 생각하는 이름이 있으나 안으로는 백성을 깎아 자신만을 받드는 실상이 있는 것이니 신등은 저기 슬프옵니다. 그리고 대저 정사의 큰 것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사람 씀이 마땅함을 잃으면 명기가 천하여지며 기강이 흩어지고 백가지 폐단이 생기나 백성이 해를 받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종실의 장에 그하여 탐독하고 행적이 없어 사람마다 탐해하니 어찌 몇 관사의 제주가 되게 하여 그 악을 키우겠습니까? 신윤무는 급히 승품이 올랐으나 나이 어리고 인망이 가벼워 이공의 소임에 제수하여 증한 명기를 욕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률은 어리고 어리석어 무놈을 빙자하여 본수 아닌 것을 외람되게 훔치고 박영창은 용렬하고 좀스러워 백성에게 임하는데 맞지 않으며 정자지와 최인수는 아첨하고 비루하며 탐욕스럽고 교활하니 어찌 조열에 용납되겠습니까? 김정관은 어둡고 용렬하며 어리석고 비루하여 학관에 맞지 않는데 어찌 마땅히 법을 어기고 녹직을 제수하여 합니까? 이런 무리들은 불가합을 개정하여 공론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신등은 이 몇 사람에 대하여 그 불가함을 상세히 알고 정석껏 논계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지 않음을 알아 막연히 듣지 않으십니까? 지난번에는 전하께서 기꺼이 간암을 조치시어 주저하신 적이 없더니 근일 이래로는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일체 굳게 거절하시니 신등은 아마도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도모하는 생각이 이미 게을러지고 간암을 거절하고 독단하시는 조짐이 이미 나타났는가 싶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착한 일 하기를 조종에게 사양하지 마시고 사람 씀을 공론에 맡게 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일본국 원희의 서계로 아뢰기라. 원희는 병자년에 처음으로 도서를 받은 지 5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사신 구라사야문을 괴양할 때 원희의 생사를 물으니 말이 잘못 착위 되므로 반복하여 추궁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원희는 죽은 지 30년이 되고 그 아우 심좌 위문이 계승하였다 합니다. 이 외에는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기를 30년씩이나 하여 속여서 통신을 하였으니 지극히 사특한 일이라 마땅히 접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랑캐 대접하는 일이 중하니 청가대 의논을 수합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6경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30년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7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차자를 울리기를 왕좌는
하늘을 본받아 극을 세우니 진실로 마땅히 공명정대한 도리로서 백성의 표솔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이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께 바라는 것이라 진실로 교화로서 막지 않으면 백성이 이를 따르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거늘 하물며 위 사람이 먼저 이로써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옛적에 한무제는 균수법을 제정하였고 송신종은 시역사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모두 군국의 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해내가 근심하고 원망하였으며 고금이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은 천성의 높음으로써 승두의 이익을 늘려 사용을 삼으시니 어찌 성덕에 누가 되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거두었다 헛었다 할 즈음에 무리가 국위를 빙자하고 권세를 인연하여 간사한 짓을 하며 명목과 수를 거짓 늘어놓아 가난한 백성을 깎아내고 혹 지탱하지 못하여 도망치는 자가 있으면 이웃과 친족에게까지 미쳐서 외치고 울부짖어 원망하며 울되 공소할 곳이 없습니다. 패조에 굶주리고 유리하던 나머지 만민의 입에마다 원망하여 다시 소생되기를 바랐었는데 도리어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으니 전하의 인자하심으로써 어찌 여기에 대하여 한 번쯤 동념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으로서 자전을 효성으로 받드는 것이라 하신다면 더욱 그릇된 일일 것입니다. 왕자란 일국의 부에 의하여 백성의 화합을 얻고 천록을 보존해서 어버이를 받으면 자연히 편안하고 넉넉하며 높고 영화로울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 백성의 고유를 뽑아 백성으로 하여금 살 곳을 잃게 하면 비록 일국의 부를 가졌다 한들 어찌 영화롭게 복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신제는 부당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부처의 요탄하고 환혹됨은 훤히 알만한 것인데 전하께서 성하기 고명하시면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계제한 군자는 복구하기를 간사하게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설사 명복을 잘해 할 만하다 하더라도 성제 명왕은 반드시 사수를 쓰거나 좌도를 행하여 구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이치가 결코 없음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효도를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 섬기며 죽어서는 예로 장사 지내고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왕자란 밖에는 원능이 있고 안에는 친묘가 있어 그 자성을 정결하게 하고 바른 예로 행하면 지극한 정성이 감통되어 밝게 이름이 간격이 없을 것이니 어찌 하늘에 계신 영혼을 굽혀 호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하며 절하고 엎드리게 하여 예가 아닌 향사로서 엿보이면서 이를 효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전도되고 패려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참아 고치지 못하시니 슬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적, 관, 위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어진이를 대우하는 그릇이라 혹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게 되면 부승치고의 근심이 있게 쉬운 것입니다. 참차는 삼공을 버금하여 교화를 확대하는 자리라 연수한 무인이 반식할 자리가 아니며 종정은 종척을 표솔하는 지위라 탐모하여 부끄러움 없이 사사로움을 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내나고 용렬한 무리와 탐독하고 용비한 부류가 혹 권세를 빙자하여 갑자기 승진하고 혹 법을 어기어 관직에 제수되니 명기가 이에 외람되고 천하여지며 조중기강은 이에 문란 해이하여져서 100가지 직사가 닦이지 못하고 사습이 날로 더러워집니다. 이제 대란의 뒤를 당하여 진작하여 숙청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정치에 이와 같이 고식이 많으니 진실로 국세가 이를 조차 위미하여질까 두렵습니다. 무릇 신등이 논란한 바 몇 가지 이런 치화에 크게 관계되고 당금에 있어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성명하신 자질로 천에 한 번 있는 기회에 응하여 큰 업을 증언하시고 어려움을 다스려 바른대로 돌아오게 하셔야 하니 이는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실로 크게 강단을 발휘하시고 큰 도리를 넓히시어 내수사의 장리를 파하고 사사로운 문을 끊어버리고 기신제를 혁파하여 사수를 물리치기며 명기를 중히 여기고 조정의 기강을 떨치시어 전월의 광명을 더하고
후대에 빛을 들이우시면 어찌 정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언관으로 대조하여 성의가 간곡하고 격절하여 맞지 않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살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7일 성묘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유희저 등이 차자를 올려 내수사의 장리와 기신제의 일을 논하고 대간의 말을 청납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7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원의의 사계 접대에 관한 당부의 논의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다. 영의정 뉴스는 영가부원군 김수동 밀원부원군 박건 등은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하여 포항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하고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교순정 교성군 노공필 창성부원군 성희안 영중추부사 박안성 여평부원군 민효정 여원부원군 송일 우찬성 이집 병조판서 김은기 호조판서 장순손 등은 단연코 접대하여서는 안된다 하였으며 좌찬성 이손 이조판서 신용계 공조판서 박열 좌참찬 영검선 형조판서 김전 등은 접대하지는 말되 마땅히 바다를 건널 양식을 주어 먼 곳 사람을 회유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전개하기를 의논한 뜻이 같지 않아서 어느 하나를 지적하여 점을 찍을 수가 없으니 간사한 정상을 갖춰 말하여 물리치되 다만 도로에서 굶게는 하지 말라. 그리고 금으로는 도서를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오거든 모두 힐문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가 네 앞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9일 기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상소하니 그 대략에 말하기를 내 수사의 설치가 비록 조정조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나 그 처음에는 단지 국내 용도의 편의를 취하여 간략하게 설치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예전부터 내려온 폐단이 염산할적에 백성에게 이식을 취하여 지금까지 만연됨으로써 마침내 그 큰 해를 이룰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옛적 선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우면 하였으나 나의 이로움으로 백성을 병들게는 않았고 의례 부과하는 것 외에는 될 것만큼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균수, 각고 등의 법이 만들어짐에 이르러 비로소 백성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를 탁지의 경비에 썼고 사사로운 저축이나 궁궐의 창고에 이것을 실어 발랐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한나라 영제만이 돈을 사사로이 창고에 취하였다가 한번 전환되자 멸망하여 청구의 웃음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어찌 성명한 조정에서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대학에 이르기를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끝이다. 근본을 밖으로 하고 끝을 안으로 하며 백성을 다투게 하고 빼앗는 것을 베푸는 것이니 이 때문에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 하였고 맹자가 양왕을 경계하기를 왕이 어찌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면 대부는 어찌하면 우리 집을 이롭게 할까 하고 사와 서인은 어찌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이를 좇는 해로움을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성현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한나라 영제의 전철을 달게 받아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최촉 핍박하는 함정에 오래 빠지게 해놓고 이를 위하여 건져주시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고 백성 사랑하는 정치를 해행하였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기신제와 같은 것은 이 또한 고려 때의 비리한 풍습으로 허망하고 부당함이 심한 것인데 인순하여 지금에 이르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초의 오랑캐 풍속이 아직 남아있고 신라의 폐습을 인하여 이고려 승봉 말세에 이르기까지 오염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왕사를 봉하고 왕자를 축발하였으며 발관해와 사사의 전토와 노비를 두는 등의 일과 같은 것을 이루 다 들지 못하겠습니다. 당시 사대부도 또한 이를 본받고 승상하여 중에게 밥을 먹이고 부처에게 지혜 올리는 일이 여염집에까지 두루 가득하니 마침내 나라가 요승의 손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늘의 시보가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인습하는 폐습을 면하지 못하여 선왕을 요기와 치곤의 아래 굽히게 하시니 그 만용 모설한
형상은 신화된 자로서 참아보지 못할 바입니다. 옛날 성인이 예를 만드심에 종묘와 침실의 제도를 설치하고 보계와 변두의 그릇을 진열하였으며 악기를 진설하고 생례를 올리어 공경히 행사하고 정성으로 귀신이 이르게 하였으니 이에 따르기를 잘못이 없이 하여 귀신이 능히 험량하여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수많은 도리가 더할 나위 없이 극진하였습니다. 망미한 사술에 종사한 뒤에야 조선받드는 효도가 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참찬의 관직은 곧 예적 삼고 삼소의 유로서 구류를 표설하고 삼공에 버금하여 교화를 넓히니 책임이 이미 무겁고 위망이 가볍지 않아 스스로 쑥덕 중망이 있지 않은 사람이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윤무는 무가 출신이며 학문에 통달하지 못하였는데 지위가 급히 올라 인망이 아직 가볍고 그 위에 조금 더 경력이 없어 노성한 덕이 결핍되었으니 어찌 능히 모두 우러러보는 지위에 있게 하여 물론을 진압하고 풍속을 고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부시 제도는 곧 주대의 종백이요 한대의 종정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도리를 지켜 정치인에게 의범이 되어 그 비위를 규찰하고 그 착함을 인도하여 국가의 돈목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 소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운상군 개는 탁, 탐, 비린하여 녹록하게 이익이나 도모하며 종척의 우두머리 지위에 처하고 유성의 여망을 짊어졌으면서도 능히 의리로서 지신하지 못하고 법은 뇌물로 굽히며 사람은 화리로 사사롭게 합니다. 겸하여 몇 관사를 맡았으는 이르는 곳마다 잘못하여 보괴를 더럽힌다는 이름이 조정에 유포되었으니 어찌 계속 그 소임을 제수하여 그 악행을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수령의 직임은 생민의 휴척이 달린 바이니 가벼이 하지 못합니다. 파주는 일찍이 사찰을 겪어 백성이 아직 소복되지 못하였으니 박영창처럼 소만의 금속이 없는 위인이 어찌 좋기 자모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성률의 어리석음은 문세를 의지하여 높은 품질에 급히 올랐으니 조정의 명기가 능히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최인수는 지난날 나주 판관이 되어 탐종하고 불법함으로 더러운 자치가 소상히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진신들이 전하여 탐해하니 마땅히 다시는 조율에 두어서는 안 되겠거늘 하물며 한관사의 장에 처하게 하겠습니까? 정전질은 본디 번요스럽고 근신하지 못하다는 지목이 드러났고 김정관은 본시 비열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탄핵하여 내친 지 오래지 않아 곧 반항에 서용되니 악을 징계하고 세상을 격려하는 도리를 몹시 잃었습니다. 하물며 정관은 학문이 거칠고 몸가짐에 금속이 없으며 탐하는 것으로 행실을 더럽혀 사류에 끼지 못합니다. 학과는 비록 작은 벼슬이나 직책이 사표를 맡으니 진실로 이 무리에 처할 것이 아닙니다. 무릇 진퇴 용사는 하는 점은 조정의 덕실과 치도의 성세에 크게 관계되니 이는 또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근자의 천도가 조화를 잃고 여기가 이를 타서 제의가 자주 일어나니 농사 때를 당하여 항량이 가뭄이 되고 성하의 달에 음산한 우박이 여러 차례 내렸으되 서방이 더욱 심했습니다. 재앙은 공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인사에 원인이 있는 것이니 공부하여 닦고 살피는 도리를 두루하여야 마땅한데 전하께서 홀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신등은 삼가 금년 4월에 의정부에서 공경이 받던 가뭄을 걱정하여 구원을 한다는 전교를 보았습니다. 침통하고 간곡 측은함이 지성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그 말함에 미쳐서는 막연하게 착납하지 않으시니 어찌 앞뒤의 어그러짐이 이와 같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 말씀 안 하시고 행하지는 못하십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 간단히 있어 태홀하는 생각이 쉽게 일어났어입니까? 이는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가슴을 쳐 맞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한결같이 끈기를 준엄하게 하시고 막기를 굳게 하심이 이에 이르니 신등은 말하는 것으로 직책을 삼으면서 용우하고 무상하며 정성이 간절하지 못하여 능히 회천하지 못함이라 장차 무슨 낯으로 재직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신등의 직임을 체면하시고 어질고 유능한 이로서 대신하여 주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상소에 언급되지 못한 것을 감히 말로 아랩니다. 은상궁계는 종척의 귀경이라 일일이 그 과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다만 탐호한 것 한 가지만을 말한 것이온데 상께서 신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여기심으로 또 그 들은 바 한두 가지 일을 주어서 아랩니다. 종부시 제조가 되어 종친을 취획하인데 처음에는 바르게 하더니 그때 가서는 갑자기 변화했고 종부시 서리가 어느 종친의 첩을 간통하려다가 일이 발각됨에 미쳐 처음엔 통절이 징벌하고자 하더니 마침내는 취재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친부 유사 당상이 되어서는 종친의 죄가 마땅히 구사를 거두어 야함을 당하여 이를 거두어 사사를 쓰고 일삭이 되었는데도 주지 않다가 용사는 서리에게 뇌물을 받은 뒤에 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홍은 제주가 되어서는 각 색장을 자주 바꿔 뇌물을 받는 미천을 삼았으며 한 반감이 있어 하등에 두어야 마땅하였는데 단자를 받고 상고에 두었습니다. 또 종친이 애완하는 물건 및 양말을 가졌으면 반드시 빼앗고야 말았으니 그 탐탁이 이와 같았습니다.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균수, 각고 등의 법은 각국법은 민간의 주조를 금하고 관에서 전매하여 이익을 점유하는 법으로 이 법도 한 무제 때 시작되었다. 탁지는 호조를 말한다. 보계는 제기의 이름인데 보는 외형이 방향이고 도량을 담는 부분은 원형인 대그릇으로 일두 일승을 담았다. 괴는 외형은 원형이고 서직을 담는 부분이 방형인데 대그릇으로 용량은 보와 같았다. 변두는 제기의 이름 변은 대를 엮어 만들어 입 가장자리에 등으로 태를 둘렀다. 용량은 사승이고 대추, 밤, 복숭아, 포 등을 닮았다. 두는 목기로 식육을 담으며 주로 불에 구운 것이나 물이 있는 음식을 담았다. 생뇌는 재물인데 생은 산짐승의 전체이고 뇌는 보통 대중, 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소를 대례, 양과 돼지를 중례, 양을 소례로 하여 제사의 대소에 따라 구분하였다. 삼구, 삼소는 삼과 같은 뜻으로 공보다는 낮고 경보다는 높은 직책이다. 즉 주대의 소사, 소부, 소보의 세 관명을 말한다. 준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앞의 일을 가지고 제차 아래였으나 윤하지 않자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조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패조에서는 이를 말한 사람은 그 자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화가 일족에게까지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비가 그 자식을 가르치고 형이 그 아우를 가르치기를 모두 말하는 것을 꺼리게 하여 사기를 꺾이고 막혔었습니다. 당시의 인심으로 보건대 수백 년 동안 다시 이를 말한 사람이 있지 않겠더니 성주께서 증언하심에 미쳐 공론이 크게 일어나 일이 바른 대로 돌아갔습니다. 안으로 백집사와 밖으로 수령들이 대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여 기강이 날로 신장되었으니 대간의 말이 행하여지고 행하여지지 않으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반드시 멀리 전고의 일을 인용할 것도 없이 패조일은 전하께서 직접 목도하신 바입니다. 저기 하신 뒤로는 패조의 참혹하였던 화를 잊고 상상의 종관하시는 도량만 믿어 말을 끄리낌없이 올리니 이는 국사의 복입니다. 지금 대간이 말하는 말은 정납하시기가 비록 어렵고 쉬운 것은 있겠지만 전교가 준절하시어 일체를 굳게 거절하여 혹은 전교하시기를 세굴로서 기약하여 청납할 수가 없다 하시고 혹 정교하시기를 대간이 반드시 말한 것을 모두 행하고자 하면 대간이 먼저 스스로 행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나에게 말하는가 하시니 이와 같은 정교는 한갓 종관하시는 도량이 크지 못할 뿐 아니라 사기가 꺾이고 막혀 말을 올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인심이 전이하는 깃털은 상의 한 말씀에 달렸으니 지금 종관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전교를 하시면 전을 말하기를 꺼리던 조짐이 장차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은 마땅히 알고 말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지만 임금은 그 가부를 잠작하여 한다. 그래서 대간이 옳다 하는 것을 임금은 옳지 않다 하기도 하고 임금이 옳다 하는 것을 대간은 옳지 않다 하기도 하는 것이니 이는 옛날 성세의 일이요 대간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하였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유희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간의 논주가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였으되 전하께서 막연히 생각하지 않으셔서 사직하고 가게까지 하시니 신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가난한 사람은 남이 말하기 어려운 바를 당하여도 비하지 않는 바 있으며 임금으로서 간암을 청납하는 이는 사세가 말하기 어려운 바를 잊고 물리치지 않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해를 살피고 사기를 결단하기를 얼음 풀리듯 합니다. 흠이 있는 장사나 큰 패단으로 사람이 환히 알 수 있는 일은 중재의 용렬한 임금도 오히려 능히 결단하여 버리거나 하물며 큰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논란하는 바 내수사의 장리와 기신제의 두 가지 일은 여러 사람의 입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모두 성취가 크게 방해되는 것이라 마땅히 속히 고쳐야 할 바라 하는데 전하께서는 홀로 아시지 못하십니까?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에게 사납게 하여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의 신자가 되어 조선을 욕보이어 복을 구하는 것을 비록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그 잘못을 알겠거든 성명으로서 감히 행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걱정은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 데 있으나 알면서 고치지 않으면 걱정됨이 더욱 큽니다. 전하께서 뜻을 날카롭게 하여 정체를 생각하시고 성학이 공력이 있어 의리의 구분과 사정의 분변에 대하여 부석을 이미 다 하셨으되 오히려 구체하고 인순하여 결단하지 못하시어 가나는 말이 들어가지 못하고 공변된 논의가 굽혀지게 하여 신민의 눈을 씻는 바람을 크게 저버리시니 신등은 깊이 전하를 위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공변된 논의에 따르기를 힘쓰시어 쾌히 결단하여 주저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은 내수사의 장리와 기신제의 두 가지 일뿐만이 아니요 탄핵한 인물을 모두 청납하지 않으므로 사직한 것이다. 그러나 결코 좋지 못하겠다 하였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을 불러 사직장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니 대간이 다시 논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자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단천군수 정사글이 황계동을 왕설하였는데 그 아들 겸사보 황윤희가 그 죽음을 듣고 말하기를 내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하였다 하고 유담년도 또한 말하기를 그 일적의 활과 살을 사고 사글의 관할을 포위하였다가 상호장이 검하여 그쳤다 합니다. 참건대 담년에게 하문하여 만약 실제로 이 일이 있었으면 관할 포위한 사람을 통절히 취재하고 또 사글이 중로에서 피살될까 두려우니 참건대 사글을 서울에 호송하여 이르게 하여 결지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유희저 등이 아뢰기를 기신제는 전조에서 승상하던 일인데 국가에서 인순하여 혁파하지 않은 것이며 장리는 비록 조종에서 설치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 패단이 이에 이를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패조에 남은 백성이 아직 소복되지 못하였고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조종의 큰 적폐인데 대간이 혁파하기를 청하되 윤호를 입지 못하여 사직에 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신등은 시종의 직책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어찌 대간이 먼저 스스로 행하라는 정교를 들으니 들은 사람은 누군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패조 말년에 적하기 이미 심하였으되 초년의 정교는 이와 같이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인물을 논박하는 것은 대간에 늘 하는 일이나 그러나 이들 사람은 마땅히 개정할 수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희자 등이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고양부원군 신준의 졸기 부의를 내리고 또 소찬을 올렸다. 주는 신숙주의 아들로 오랫동안 승반을 차지하였으나 용렬하고 녹을 벗어나고 한 가지 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 소안이라 시호하였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종 7월 8군 중종 4년 7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유희저 등이 아뢰기를 참건대 쾌히 대간의 말을 조차 취직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7월 1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지희중 주부사 김준손을 보내어 상절을 축하하였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7월 1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명하의 대관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증정실록 8권 증정 4년 7월 1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헌문관 전하 김당 등이 아뢰기를 대관과 시종이 공론으로 쟁론하는데 굳게 거절하기를 이에 이르시니 성덕을 훼손하심이 큽니다. 속히 청납하시기 빕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8권 증정 4년 7월 13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마도주 종성순이 변장에게 서계를 통한 것은 변장이 선척을 창량하고 상판을 금하는 일을 모두 구법에 의하여 조금도 가대하지 않으므로 한거외가 분해하여 달려가 호소하였던 때문이고 또 특별히 보내달라는 소청을 많이 줬지 않았어 이로 인하여 불선한 말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성냄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조금이라도 법을 굽힘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원망을 둬도 변방의 현단을 격화하였어도 안 됩니다. 다만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두 곡은 모두 관용이라고 낙인하였으며 미두의 출납에 모두 이를 가지고 계량하거늘 하물며 외국인에게 급료하는데 어찌 따로 신양의 작은 말을 쓰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이치는 없다. 그리고 선척은 본래 크고 작은 것이 있어 모두 본바로 인하여 청량하는 것은 너희들이 목도하는 바이니 어찌 영축이겠는가. 상판의 금한도 또한 구약이 있어 지금까지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근래 변장이 배를 헤아릴 때 태만하여 지휘하지 않았어. 작은 것을 크다고 한을 넘어 행상하는 사람도 또한 금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유사의 허물이요 법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 상께서 즉위하셔서는 법도가 엄명하여 종전에 폐위되었던 일을 일체 정비하시니 우리들은 몸이 변장에 임하여 선척을 창량하고 한을 넘어 흥판하는 것을 금하는데 모두 국법에 의하고 또 구약을 따랐으니 어찌 감히 어기고 넘고 할 것인가. 서간을 닦아 일일이 말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도주가 새로 서서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또한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도주를 위문하지 않아 우리들은 어리상 사사롭게 절간을 통할 수 없다는 뜻을 엄한 사연으로 말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오랑캐 대우하는 일은 중요하니 청컨대 의논을 모아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의 육경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이 우정이 부임한 뒤로 한거 외 및 사절로 오는 선척의 접우를 되도록 모두 국법과 같이 하고자 하여 전시의 변장이 모호하고 구차하게 하던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한거 외들이 새 도주에게 호소하여 이런 불손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답할 바는 마땅히 예조의 아령과 같이 하여야 하나 다만 답사는 마땅히 위곡하게 하여야 하며 엄한 것만을 위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 오랑캐 대접을 신중히 하지 않았으나 안 되니 변장으로 하여금 마땅히 이 뜻을 알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주어쳤다. 전조실록 8권 증정 4년 7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명하의 대관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가니 정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속히 대관의 말을 청납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8권 증정 4년 7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전환 김당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기신제 장리를 가지고 말로 차자로 여러 차례 성청을 더럽혔으되 전하께서 다만 조종께서 혁파하지 않으신 바라하여 거절하시기를 매우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선왕이 설치한 바가 주관의 양법과 같은 것이면 진실로 마땅히 따라야 하지만 그 나머지 율령이나 조열은 비록 일시의 편의를 인한 것이었더라도 뒤에 혹 배단이 생기면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며 이 두 가지 일은 당초의 백성을 이롭게 하거나 교화를 돕고자 설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종조에 있어서 인순한 폐습을 혁파하고자 하면서도 겨를이 없어 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묘께서는 뜻을 가다듬어 처음 정치하실 때 경장하신 바가 많았으니 도승법, 축수제의 혁파와 같은 것은 정의왕후께서 위에 계셔서 사세가 결단하기 어려운 바가 있었는데도 혁파에 의심치 않으셨으니 성의의 소재를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만이 아직까지 그 옛것을 따르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후사가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기 바인 때문이겠습니까?
점차로 혁파해가고자 하신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뜻을 이어 패단을 혁파하는 것은 성공에 달린 것인데 전하께서는 능히 혁파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폐의 여습을 조정의 구장이라 하여 반드시 굳게 지켜 잃지 말자고 하시니 이는 위로 선지를 어기는 것이요 아래로는 공론을 막는 것이라 신등은 결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금 유의하여 제3 생각하소서 윤화하지 않았다. 중전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을 불러 취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비록 100번 명령을 거듭하여도 감히 취직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전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유희저 등이 차자를 올려 기신제 장리 두 일의 잘못을 논하고 대간의 말을 조칠 것을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전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상경관 생원 전헌 등이 상수하여 기신제의 잘못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회령부사 전오륜이 하직하고 이어 아뢰기를 회령은 다섯진에서 가장 크나 근래 잔폐하여 인민이 유산되었고 이제 새로 보을 하보를 설치하고 회령군사로 나누어 방수하여 지극히 간약합니다. 보는 곳 삼위의 야인이 회령에 출입하는 길목입니다. 또 회령에 달려가 보고하는 야인은 먼저 보장에게 보고하게 되니 그 보장을 첨사로 결함하여 오랑캐의 마음을 진복시키소서. 그리고 그 성자는 금년 9월부터 쌓기 시작하였으니 창컨대 빨리 보장을 보내어 무릇 성보의와 관우 연근하는 등의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소서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결함은 결은 인결, 감결 등의 정서를 뜻하는 것이고 함은 대우를 뜻한다. 즉 대우, 직함,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 이름뿐이고 실직이 없는 직함을 주는 정서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명하의 대간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홍문관도 또한 앞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상금관 생원 전헌 등이 상수하여 기신제의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간이나 시종의 말이라도 또한 듣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말 때문에 고치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7일 장미 첫 번째 기사 명하의 대간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정원과 홍문관이 대간의 말을 좇을 것을 청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별로야 중종 진짜.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7일 장미 두 번째 기사 상균관 생원 전원 등이 상수하여 대략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등의 상소를 굳게 거절하시기를 비록 대간 시종의 말이라도 오히려 듣지 않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이리랴 하시니 전하의 이 말씀은 나라를 잃은 데까지 이를까 두렵습니다. 맞다. 공론이 있는 바라면 아무리 미천한 사람에도 가벼이 하여서는 안 되고 공론이 있지 않은 바라면 귀한 공경이라도 중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요는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바로 잡는 데 있을 뿐입니다. 신등이 국학에서 함양하는 것은 진실로 장차 국가의 쓰임이 되려는 것이라 미천한 사람으로서 대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정성이야 어찌 대간과 시종의 신하와 다르겠습니까? 대저 대간 시종이란 임금이 과실이 있으면 일이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마땅히 쟁론하여 하되 신등과 같은 것들은 일이 국가의 흥망과 우리 두의 성세에 관계되면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구원하지 못하게 된 뒤에야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대간 시종보다 중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어찌 홀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십니까? 이는 신등이 통하나의 울음을 머금고 저기 정하의 중흥하신 아름다움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바입니다. 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간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대간 시종 유생 등이 그 불가함을 하니 상의 이미 그 공론됨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청납하지 않으십니까? 속히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인 이자화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대간이 여러 날 논란하여 아뢰었으나 소청을 얻지 못하여 사직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정의 이목으로서 올해 그 직임을 비우니 듣기가 놀랍습니다. 임금이 말을 듣는 길은 광망과 절직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용납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지금 대간이 아뢰 말은 모두 국가의 대계로서 하실 수 없는 것인데 결련이 듣지 않으시니 신등은 지극히 미안스럽습니다. 기신제의 잘못은 전일 경련에서 이미 모두 아뢰었으나 그 선왕을 굴욕함이 심한 것입니다. 사대부도 또한 승제를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승제란 먼저 중에게 밥을 먹인 뒤에 조선에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 일만 고치면 마땅히 취직할 것입니다. 대간이 이를 폐하니 한각 기강이 해이하여질 뿐 아니라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데 유생들도 또한 상수하여 극론한다가니 이는 공론의 큰 것입니다. 속히 청납하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